안녕하세요, 태호쌤입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그냥 지나온 부분인데요. 엠보싱하고 전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보싱하고 전사를 갑자기 왜 하냐면, 엠보싱하고 전사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요. 지금 현재 그 일본 제품 불매운동 많이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뭐 일본에 가려고 했었다가 취소를 했었는데 뭐 실제적으로 뭐 예약하고 그런 건 아니고 여름 휴가 때 일본 오키나와 쪽에 휴가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뭐 분위기가 분위기고 그리고 뭐 현재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불매운동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계획에서 빼버리고 올해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휴가 기간이 지금 제가 휴가인데요. 휴가 기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못 올렸던 동영상 한꺼번에 많이 좀 올려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불매운동 하고 있지만 그 불매운동 또 불매운동이고 그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한번 써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엠보싱인데 이 엠보싱은 말 그대로 좀 오목볼록한 걸 엠보싱이라 그러죠. 그렇게 오목볼록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모델링에다가 새기게 됩니다. 보통 그 제품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 상호라든지 로고라든지 이런 거 넣잖아요. 그런 회사 상호나 로고를 우리가 모델링 할 때 같이 기입하는 방법, 같이 넣어서 이런 제품인데 여기에 로고 들어가 있네, 이런 상호 혹은 뭐 자기 이름이라든지 이니셜이라든지 이런 걸 또 새겨 넣을 수 있겠죠. 물론 나중에 3D 모델링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글자를 새긴다든지 아니면 특정 형상에 대해서 그 부분만을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파여진 모습으로 보이게 할 때 사용하는 게 엠보싱 기능입니다. 우리 교재를 이용해서 일단은 글자를 이용해서 엠보싱 기능을 한번 써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사 기능, 그림을 넣는 기능이에요. 그림을 넣어서 활용하는 기능인데 둘 다 이제 스케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모델링 형상이 있으면 이 모델링 형상에다가 위에다가 여기에다가는 지금 이 면이 곡면이잖아요. 곡면에는 우리가 스케치를 할 수 있는 평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의 평면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글자를 밑에다 이제 투영해서 밑으로 떨구는 거죠. 밑으로 떨어뜨려서 모델링한 곳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방법. 이제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평면이 있는 곳은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돼요. 평면 있는 곳은 바로 작업하셔야 되는데 곡면 있는 곳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평면에다 이렇게 글자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 이렇게 홈이 이렇게 글자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양각이라 그러죠. 그래서 글자가 튀어나와 있는 걸 양각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글자가 홈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음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뭐 오목볼록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많이 튀어나오게 만들었네요. 자, 그리고 뭐 상생 옵션 보면 이렇게 면을 감싸는 기능을 넣으면 글자가 이렇게 면을 감싸서 이렇게 오목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 감싸기를 해제하게 되면 위에는 이렇게 오목하게 돌아갔는데 이건 이제 그렇지 않게 그냥 일자로 밑에 있는 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자로 이렇게 만드는 기능이고요. 쭉 내려가면 이제 기타 명령 나오는데 이제 전사 기능이 있습니다. 전사 기능 이미지를 부품에 씌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지 파일 혹은 워드 파일, 엑셀 파일 문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화된 것을 이렇게 모델링에다 넣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로고가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인벤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인벤터에서 전사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불매 운동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고 있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각, 양각, 즉 엠보싱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3개 넣었습니다. 요 뭐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지우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우개 위에다가 일본 제품을 불매해서 일본 제품 지워버리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좀 의미 부여를 굳이 하자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우개에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글자에는 제가 지금 재질을 넣어놨어요. 재질을 구리 재질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약간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렇게 그 광원 효과에 따라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약간 바뀌죠. 자, 구리 재질을 넣어놔서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전사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작업해 놓은 거 좀 지우고요.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사각으로 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각판. 뷰에서 스타일을 조금 바꿀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늘 작업하던 상태로 놔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사각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뭐 사각판의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0에 15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께를 조금 줬습니다. 두께를 5mm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직사각 형태의 사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각 박스를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다가 글자를 새기는 건데, 우리 책에서는 여 윗면이 글자를 새기고 싶은 여 윗면이 이렇게 알이 져 있죠. 알이 져 있어서 여기 이제 평면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평면을 이제 다르게 좀 작업을 한 건데요. 일단 저희는 여기 위에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해서 스케치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이제 스케치 평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텍스트를 지정을 합니다. 텍스트. 자, 내가 원하는 곳, 자, 텍스트를 넣고 싶은 곳에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텍스트 창이 뜨죠. 자, 텍스트 창 뜨는 데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글자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굴림체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시험 칠 때, 지금 저는 여기에 지금 안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설정을 지금 안 해놔서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안시 그냥 쓸게요. 굴림체로 이제 3mm 정도 크기로 할 거고요. 우리 뭐 3.5로 해서, 자, 여기 3.5, 그리고 글자는 굴림체, 이렇게 작업을 좀 해볼게요. 사지, 자, 글자를 그냥 작성하면 되죠.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자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 이제 지정한 영역이 작아서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성을 하시고 영역을 늘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확인하고 나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데, ESC 한번 눌러서 텍스트 기능 꺼주시고요. 자, 마우스 다시 돌아왔죠. 여기 보면 우리는 이 글자를 일렬로 쭉 늘리고 싶어요. 늘리고 싶은데 여기 이제 간격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글자가 안으로 좀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러실 때는 조금 확대하셔서 여기 지금 모서리 보이시죠? 글자 영역 모서리가 요거거든요. 지금 이제 구성선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마우스로 꾹 눌러서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럼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죠. 밑으로도 꾹 잡고서 쭉 눌러 주시고, 그래서 일정 영역 안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수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지정하시고, 여기 보면 지금 자리 맞추기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좌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중앙으로 맞추면 얘가 내려와요. 이렇게 중앙으로 딱 맞춰질 거고요. 일단 중앙에 좌측으로 맞추든지 아니면 중앙에 중심으로 맞추시면 이런 식으로 모습이 바뀌죠.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앙의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앙의 중심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영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돼요.
글자에 맞춰서 영역을 조정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는 얘는 구속이 되질 않았어요. 이제 구속을 만약에 시키고 싶다, 나는 여기 구속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치수를 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자, 글자 테두리에다가 치수를 줘서 구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1.5 예를 들어서, 자 위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2라고 주고요. 대충 중간에 오면 되겠죠. 하고 글자 사이즈 요 전체, 글자 틀의 전체 길이 보고서 한 30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좀 작네요. 자 32, 네 32 하니까 딱 들어가네요.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전체 사이즈 높이값 여기다가 11 이렇게 주면 틀이 만들어지면서 구속이 되죠. 자 이러면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새겼습니다. 자 엠보싱을 할 건데요. 엠보싱을 하기 위해서는 꼭 스케치가 필요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벤트에서 항상 스케치가 있었잖아요. 엠보싱도 스케치가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면 엠보싱이라고 있죠. 엠보싱 클릭. 자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파일 지정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여기 우리 프로파일은 뭐죠? 글자가 프로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로 가져가면 이렇게 프로파일이 잡혀요. 자 프로파일 한번 지정해 볼게요. 클릭. 자 프로파일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면으로부터 엠보싱, 면으로부터 오목, 이게 오목 볼록이죠. 오목 볼록. 그리고 여기 보면 평면으로부터 오목 볼록,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 일정한 평면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오목 볼록하게 만드는 거라서 요거까지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요건 좀 내용이 조금 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오목 볼록을 가지고 여러분들 작업을 드릴 거고요. 깊이는 현재 1로 되어 있는데 요걸 깊이를 좀 더 줘볼게요. 한 3으로 주면요. 자 여기 이제 면으로부터입니다. 튀어나올 거예요. 확인하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모양이 튀어나왔죠. 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여기 우리 엠보싱 가서 수정하면 되겠죠. 여기 좌측에 보면 엠보싱 있잖아요. 자 더블 클릭하면 수정되죠. 한 1 정도로 수정을 하고 확인. 그러면 글자가 이쁘게 이런 식으로 되었죠. 자 아니면 얘를 음각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싶어요. 파고 들어가고 싶을 때는 여기를 음각으로 바꿔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엠보싱 기능이에요. 이 엠보싱 기능 이용해 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폰트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좀 더 두껍게 한다든지 글자 크기를 크게 하면 여기가 훨씬 굵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걸 바꾸고 싶을 때는 어쨌든 스케치를 가야 돼요. 글자를 작성한 건 스케치니까 스케치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를 한 번 더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지정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폰트를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죠. 쭉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즉 골뱅이 붙어 있는 것도 있죠. 이런 골뱅이 붙어 있는 글자들은 수직으로, 그러니까 세로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는 앞에 골뱅이가 없는 부분, 가로로 글자를 쓰고 싶으면 가로로 글자를 쓰고 싶을 때는 골뱅이가 없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글자체가 조금 굵게 나오는 게 이런 거, 그 헤드라인 같은 거, 그리고 뭐 함총 바탕체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글자가 굵게 나오죠. 헤드라인으로 선택하고 보면 글자가 훨씬 굵어졌죠.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굵어집니다. 자 다시 마무리해서 나가면 글자가 두꺼워졌죠. 이런 식으로 폰트 변환을 해서 글자 형태를 바꾸시면 돼요. 자 저는 양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엠보싱을 다시 지정해서 양각으로 바꿀게요. 튀어나오는 것으로요. 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글자 이 모서리를 좀 다듬고 싶어요. 여기를 좀 다듬고 싶으면 그냥 못 갖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못 갖기에 지금 글자가 1mm 튀어나왔기 때문에 반지름값 2mm 주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는 0.1 정도로 하고요. 모서리 선택을 루프로 아예 전체를 다 돌려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잡으면 이렇게 잡히죠. 이런 식으로 루프로 잡으면 보이시나요? 취소. 자 루프 돌아간 거 보이시죠? 아니면 목깎이 삭제하고요. 다시 목깎이 가서 피처로 잡아버릴게요. 피처 잡으면 해당하는 모델링은 다 잡아버리잖아요. 얘가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잡죠. 클릭.
이런 것들도 여기가 안 깎인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 이 부분이 못 깎게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가. 자, 그러면 여기를 좀 더 작게 줄까요? 0.05로 줘볼까요? 네, 이 부분만 제외하고 이렇게 좀 깎겠네요. 자, 다시 피처로 바꾸고, 자, 이렇게 적용 하기. 자, 루프. 글자다 보니까 모서리 깎는 게 그렇게 좀 쉽지만 않아요. 왜냐면 못 깎기가 만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좀 작업하는데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서 그냥 강제 승인해 버리시면 돼요. 피처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런 식으로 적용, 하기, 취소. 자, 이러면 못 깎기 글자가 조금 더 이뻐졌나요? 그래서 못 깎기 좀 많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글자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못 깎기를 해서 글자를 좀 다듬는 작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사 해볼까요? 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치 들어가야 됩니다. 스케치를 여기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내가 그림을 넣고자 하는 면을 지정하셔서 스케치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스케치하면 넘어왔죠.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위에 보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바코드가 들어간 이미지네요. 자, 점 해가지고 특정 부위의 엑셀 파일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캐드 파일을 스케치해서 직접 떠오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캐드 파일을 통째로 들고 와서 그 부분을 스케치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지 해보게 되면 제가 미리 받아놓은 이미지가 있어요. 거기를 좀 찾아가 볼게요. 인벤터 인강에 이제 제가 받아놓은 게 전사와 엠본, 여기에 이제 요 부분 요걸 이미지로 제가 미리 받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디렉토리를 찾아가셔서 이미지 있는 곳을 찾아가시면 돼요. 뭐 그림 파일을 찾아가시든, 그래서 해당하는 곳에 찾아가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 모든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파일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로 지정된 것은 이렇게 다 한꺼번에 불러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하나만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열기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미지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자, 일단 클릭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확인.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자, 요거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를 잡으면 이렇게 확대도 되고요, 축소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잡으면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죠.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를 맞추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앙에 이 모서리가 아닌 이 중앙이 있죠. 중앙, 이미지 중앙을 마우스로 꾹 누르셔서 당기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자, 사이즈는 그냥 이렇게 가로 세로 모서리를 잡아서 이렇게 줄이시면 이렇게 줄고요. 자, 여기 가서 이미지를 한 몇 개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옆으로 살 돌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 자, 스케치는 우리가 이걸 한 거죠. 여기 이제 포스터 이 부분을 한 건데 여기 있는 로고를 한 건데 여기서 전사 기능을 이용해서 면을 이미지를 지정해 달라고 나오잖아요. 이미지 지정해 달라고. 그래서 이미지를 지정하고요. 면을 지정합니다. 그 이미지가 어디에다 갈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면을 지정하게 되면,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이미지가 새겨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부분은 그냥 우리가 평면상에서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공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전사를 다시 지우고요. 삭제. 자, 그리고 지금 글자 못 갖게 해놓은 것도 다 한꺼번에 지워버리겠습니다. 삭제. 자, 그냥 엠보싱만 놔둘게요. 자, 여기를 못 갖기를 조금 해가지고요. 이렇게 못 갖기를 조금 큰 못 갖기를 해볼게요. 자, 30 정도로 이렇게 못 갖기를 깎였습니다. 굉장히 크게 깎았죠? 못 갖기를. 자, 그래 놓고 확인. 자, 여기다가 붙이고 싶어요.
이미지를 이렇게 공면인 모양인 상태죠. 공면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동일합니다. 스케치면 우리 스케치를 하려면 공면에다가는 스케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면을 쓰는 거예요. 옆에 있는 면을 클릭해서 스케치 들어가셔서 자 여기다가 이미지 클릭하셔서 가지고 옵니다. 자 요거 다시 가지고 올게요. 옆에다 놔두고요. 확인. 우클릭한 다음에 확인하면 이렇게 되죠. 종료가 되죠. 자, 요 사이즈 줄입니다. 쭉 줄여서 여기 넣을 만한 적정한 사이즈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넣을 거란 얘기죠. 옆으로 싹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케치한 평면은 이면이죠. 이면에다가 지금 글자가 있는 면에다가 해놓으니까 실제 이 이미지는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얘 위치를 조금 구속을 할게요. 위치를 자 정확하게 돼야 되니까 구속하는 거는 옆에 글자랑 똑같습니다. 이미지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2mm 자 그리고 여기도 여기와 똑같이 떨어지게 2mm 줄게요. 2.5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기준을 잡고 구속을 해주면 이미지 사이즈가 변경이 되지 않으면 변할 일은 없잖아요. 자, 이미지 사이즈는 비례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한 12. 자, 이 정도.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됐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치수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 치수는 변함이 없는 치수죠.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구속할 필요 없고요. 스케치 마무리해서 나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여기다 붙일 거예요. 공면에다가. 자, 이 상태에서 전사 갑니다. 전사 클릭 이렇게 나오죠. 이미지 선택해 달래요. 이미지 지정해 주고요. 면 우리 공면에다 작업할 거니까 공면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되면 보십시오.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붙죠. 이렇게 되면 엠보싱으로 글자 새겼고요. 그리고 전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포스터나 로고 같은 거 회사 마크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글자가 이런 방금 이제 설명한 것처럼 글자가 이제 위에서 우리는 교재는 보면 우리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 평면에 별다른 평면에서 글자를 작성하고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평면에다 바로 작성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바로 작성을 또 할 수 있지만 교재처럼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엠보싱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삭제해서 글자까지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여기를 공면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공면에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도 공면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목깎이에서 반대로 좀 크게 알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110 정도 치수를 넣어서 이렇게 공면을 크게 하나 만들었어요. 확인.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모서리를 좀 다듬어 볼까요? 모양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자, 한 2 정도로 해서요. 여기 모서리를 이렇게 좀 다듬어 볼게요. 양쪽 모서리를. 여기는 하면 안 되겠네요. 확인.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양쪽 끝 모서리를 1 정도로 해볼까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공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1mm 깎으라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뭐 R값이 1mm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R값이 1mm가 안 나와서 그런 건데 여기를 0.5로 바꿔서 한 이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0.5 확인. 자, 이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자,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글자를 한번 올려볼게요. 글자 올려보는데 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평면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평면은 이렇게 세 가지 평면을 쓸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평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평면을 이제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평면을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특정 지어서 또 생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기존에 있는 요 평면 있죠. XY 평면 우리가 맨 처음 작업한 게 이 XY 평면인데 XY 평면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XY 평면을 위로 조금 올려서 빈 공간에다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평면에 대한 간격 띄우기입니다. 그래서 평면 띄우기 기능인데 여기 평면에 가시면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라는 게 맨 처음 나와요. 자, 요 사용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XY 평면을 먼저 지정을 하시고요. 내가 사용할 평면을 먼저 지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명령어를 먼저 지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저는 이제 평면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지정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하나 생겨요. 기존 평면에. 그럼 이 테두리에다가 마우스를 가지고서 쭉 당겨서 위로 올리면 요런 게 하나 생길 거예요. 요런 아이콘, 조그마한 아이콘. 저는 지금 좌측 하단에 밑에 내려놨었는데, 자, 얘가 이렇게 평면을 이렇게 화살표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하는 곳에다가 값을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로 주면 밑으로 내려가요. 우리가 작업한 XY 평면 기준으로 거꾸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에다가 난 작업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 평면이라는 새로운 평면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 이제 스케치를 들어가시는데 작업 평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우스로 가져가면 이렇게 잡히는데 여기 중간에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작업 평면은 지정하실 때 마우스로 지정하실 때는 꼭 모서리로 가셔야 돼요. 모서리로 가셔야지만 이렇게 작업 평면이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스케치를 들어가셔야 돼요. 자, 스케치 작성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글자를 넣을 거죠. 아까 텍스트 클릭해서 원하는 영역을 대충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자, 그럼 텍스트상 뜨죠. 자, 내려가서 아까 우리가 좀 글자 굵은 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래서 둥근 휴먼 헤드라인으로 작성을 하고요. 글자 크기는 3.5로 하고요. 자,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자리 맞춤을 가운데 맞춤을 하고요. 상하에 대한 가운데 맞춤이고 왼쪽 정렬입니다. 자, 그리고 문구를 넣어야 되겠죠. 자, 한글로 사지 씁니다. 그리고 가지 씁니다. 자, 이렇게 글자 내려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확인. 그럼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글자 모양이 좀 보고서 여러분들 치수를 넣으시면 돼요. 글자가 여기 끝에서 아니면 여기 모서리에서 지금 여기 R이 공면이라서 이렇게 마우스로 가면 안 잡혀요. 여기는 형상 투영을 해줘야 이렇게 간격 치수를 좀 넣을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빈 공간 위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만든 거고 이 글자를 여기다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공면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띄워서 만든 거고요. 자, 다시 이제 이 상태에서 보면 자, 여기 모서리가 있잖아요. 이 모서리 위치 중요하죠. 이제 전체 거리값도 중요한데 여기다 치수를 좀 넣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좀 넣을게요. 27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공면 끝까지 잡으면 좋겠는데 여긴 잡히지가 않죠. 왜냐면 여기는 형상 투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형상 투영해서 여기 모서리 값을 갖고 와야죠. 이런 식으로 형상 투영을 해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모서리의 형상을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평면에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요게 이제 형상 투영 기능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 이제 줄 수 있죠. 자, 2mm 뭐 이런 식으로 줘서 위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위치를 만들어 주셔서 얘 두께값 얘도 11mm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조금 내려왔네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와도 이렇게 치수를 줘서 한 2mm 딱 들어가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가서 자, 이제 이 글자를 밑으로 떨어뜨리면 되죠. 엠보싱. 자, 엠보싱 됐죠. 프로파일 지정해달라고 나오죠. 프로파일은 글자죠. 글자 클릭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방향입니다. 여기 보면 녹색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가 위로 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요 글자를 여기로 보내야 되잖아요. 아래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이 현재 지금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방향을 지정을 하셔서 방향을 바꿔 주셔야 돼요. 아래쪽으로 여기에다 보낼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다 보내면서 면으로부터 엠보싱을 할 건데 양각으로 할 거냐 음각으로 할 거냐 이걸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깊이는 1mm로 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글자가 들어갔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엠보싱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고요. 이제 수정이죠. 음각으로 바꿔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을 글자가 파고 들어가게 되죠. 자, 이게 음각과 양각의 차이고요. 요 작업 평면이 있는데 여기 눈에 보기에 거슬리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면, 즉 작업 평면 요 사각형의 끝쪽을 가서 마우스를 잡고요. 우클릭을 하시면 가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 가시성을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시성 기능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해줘요. 실제로는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양각으로 좀 바꿔 볼게요. 양각 해서 확인.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근데 글자가 좀 밋밋하잖아요. 여기다가 색깔을 좀 주고 싶다. 그죠? 아니면 재질 부여,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재질 부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엠보싱에 다시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갑니다. 그러면, 엠보싱 아래에 요 조그마한 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예, 윗면에, 면 윗면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 엠보싱에 대한 특성 값이 떠요. 여기서 쭉 내려가면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자, 여기에다가 뭐 매끄러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계 재료의 특성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매끄러움 자주색으로 좀 넣겠습니다. 확인. 자, 자주색 들어왔죠? 확인. 자, 어떻게 되나요? 윗표면 색깔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바로 부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일일이 면을 다 잡아서 색깔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요. 아니면 요 엠보싱 자체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재질에 대한 특성을 부여하시면 돼요. 이제 그거는 다음에 재질에 관련해서 할 때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보는 게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 게 좀 보기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좀 더 선도 없고 조금 고급스럽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반에 설정할 때 이거 했었어요. 여기 위에 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뷰에 가시면 비주얼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주얼 스타일에서 우리는 지금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 모서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R 값이 들어가 있는 건지 모서리가 깎여 있는 건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비주얼 스타일에 보면 여기 사실적이라고 있어요. 이 사실적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선이 없어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요. 형상을 이제 실제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내용이죠. 혹은 이 비주얼 스타일에서 뭐 음영 처리를 조금 넣어주셔도 되고요. 빛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거보다 좀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광원 효과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환경에 보시면 인벤터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인벤터 스튜디오로 가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 메뉴가 렌더링으로 바뀌어요. 렌더링으로. 그래서 이미지를 여기 있는 우리 모델링한 것을 별도로 렌더링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급지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미지 렌더링 작업을 하면 뭐 지금 기본 간부로만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사이즈가 너무 커서 사이즈를 조금 줄일게요. 1024-768로 해서 화면을 렌더링을 하고 싶다 해서 클릭하면 렌더링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렌더링이 종료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있어 보이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출력 렌더링 이미지를 가지고 좀 더 이제 카메라를 조정한다든지 조명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막 여기 보면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인벤터리에서 지원해주는 환경이고요. 밑에 뭐 그림도 넣을 수 있고 물결무늬라든지 마치 뭐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또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 조명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옵션들이 있어요. 자, 조명을 어떻게 하고 그림자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근데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카메라에서 찍는 각도,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조명, 라이트를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비출 것인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상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라이트거든요. 라이트 방향을 어디서 줄 건지. 그러면
조명 방향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 뭐 조명 스타일에서 뭐 라이트 조명을 쓰겠다, 아니면 뭐 사진 부스 조명을 쓰겠다. 자, 이런 식으로 새 조명 스타일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얘를 옮기면 옮겨집니다.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명을 위해서 비추겠다. 아마 이거는 그 영상 작업이나 포토샵 작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기능을 또 부여할 수도 있어요. 자, 아까 들어갔던 이미지 광원 효과가 지금 여기 이제 적용되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건데요. 괜찮죠? 그래서 좀 더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미적 감각이 잘 없어요. 미적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미적 감각이나 조명이나 이쪽에 조금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컬러도 좀 이쁘게 한번 넣어 보시고 해서 모양을 만드시는 것도 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은 전사와 엠보싱에 대해서 이번에 이슈를 가지고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